네, 안녕하세요. 공부기적 제작자, 학습과학 전문가 김성태입니다. 자,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셨다면 아마 1편 영상도 보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. 자, 1편 영상에서는 이 메타인지 능력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다면 지금은 이 자기조절 학습 이야기를 조금 해보도록 할게요. 이 자기조절 학습이라고 하는 건 기존에 잘 알려져 있는 자기주도 학습보다는 훨씬 더 진보된 개념 정도로 보셔도 괜찮습니다. 실제로 이 교육을 연구하는, 학습을 연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땐 이 자기조절 학습은 약간 버려진 이론이라고 보셔도 괜찮을 거예요. 왜냐하면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하는 건 학생이 자기가 주도적으로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만들어 나가는 이 과정, 그 과정의 학습을 의미하는데요. 실제로 학생 스스로 모든 것들을 주도해 나가는 학습이 과연 올바른가에 대한 의문이 남습니다.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김연아 선수 있죠. 지금은 물론 은퇴를 했지만 김연아 선수는 한 번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고 그 다음 소치 올림픽에서는 은메달을 땄죠. 네. 김연아는 첫 번째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음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훈련을 하지 않았습니다. 바로 아주 좋은 코치가 있었죠. 자, 이와 같이 전 세계에서 가장 스케이트를 잘 타는 선수도 좋은 코치와 함께 훈련을 하죠. 공부를 아주 잘하는 친구라고 하더라도 주변에 내 공부가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는지를 잘 모니터링해주고 코치해줄 수 있는 좋은 선생님이 필요하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일 거예요. 자, 물론 자기주도 학습이 선생님을 완전히 배제한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선생님을 옆에 두고 공부를 하는 학습자 입장에서는 자기주도 학습보다는 지금 제가 소개해드리는 자기조절 학습을 조금 더 유심히 살펴보는 게 여러분들 성적에 아주 큰 도움이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강조해드리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메타인지 능력과 자기조절 학습은 아주 면밀하게 좀 닿아 있는데요. 지금부터 하나둘씩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기조절 학습은 짐머만이라는 학자가 이 분야의 권위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. 자, 몇 가지 이분이 쓴 논문들이 있는데요. 그 중에서 제가 하나만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. 이 자기조절 학습을 잘한다는 뜻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세 가지 단계를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잘 적용을 하면 되는 부분인데요. 여기에는 이 포어소트와 퍼포먼스 그리고 셀프 리플렉션 이 세 가지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자, 첫 번째 준비 단계인데요. 이 준비 단계는 실제로 공부를 막 하기에 앞서서 내가 내 공부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, 얼마큼 할 것인지,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생각해보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여기에는 먼저 학습 분석이 이루어져야 돼요.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학습 내용에 대해서 목표를 어느 정도로 설정할 것인지 여기에는 뭐 다양한 목표가 있을 수 있어요. 점수에 대한 목표가 될 수도 있겠고요. 공부 분량에 대한 목표가 될 수도 있겠죠. 자, 그 다음에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전략들이 필요하겠죠. 물론 이 전략들은 몇 가지 공부하는 방법들로도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. 어찌됐건 우리가 공부를 하기 앞서서 이런 준비 단계가 필요하고요. 그 다음에 마음을 좀 챙기는 거예요. 자기 동기부여에 대한 어떤 신념이 있어야 됩니다. 내가 공부를 할 때 이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, 공부를 할 때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마음 챙김이 좀 필요하거든요. 그런 것들은 미리 준비 단계를 통해서 마음을 한번 가다듬고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세운 다음에 어떤 전략들로 공부를 할지 미리 수립하는 이 단계가 공부를 시작하기 앞서서 반드시 필요한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는 바로 이제 공부를 실행에 옮기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여기에는 퍼포먼스라고 되어 있는데요. 이 퍼포먼스는 말 그대로 번역을 한다면 수행이죠. 우리가 학교에서 보는 수행평가가 바로 이 퍼포먼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데요. 이 수행이라고 하는 건 뭔가를 하는 겁니다. 내가 지금 공부를 하는 거니까 지금은 그냥 공부를 실행한다, 공부를 한다, 학습한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. 여기에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. 첫 번째는 바로 자기통제입니다. 자기통제라고 하는 건 내가 내 자신을 컨트롤하는 거겠죠. 즉 공부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으면
책상에 앉아서 뭔가를 하기 시작해야 됩니다. 이 하기 시작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힘들죠. 왜냐면 이 공부는 별로 재밌지 않아요. 그리고 하기 싫은 부분이긴 합니다. 이 하기 싫은 걸 억지로 참아내고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시작하는 이 단계가 사실 공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. 어쨌든 이런 자기 통제가 필요하고요. 그 다음에는 셀프 옵저베이션, 즉 자기가 자기 자신을 관찰하는 단계예요. 즉 공부를 실행으로 옮겼을 때는 계속해서 내 자신을 컨트롤해 가면서 내가 공부를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관찰을 해보는 거예요. 바로 이 부분이 메타인지 능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. 내가 내 자신을 관찰하는 것. 그래서 공부를 준비를 했으면 실행에 옮기는 동안에 나는 계속해서 셀프 컨트롤과 셀프 옵저베이션, 자기 관찰을 이와 같이 해야 되겠습니다. 그 다음 마지막 단계인데요. 이 마지막 단계는 자기 반추입니다. 내가 내 자신을 스스로 되돌아보는 거예요. 물론 이 반추라는 단어 자체가 약간 조금 어렵기는 하겠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셀프 리플리케이션, 이 리플리케이션은 거울에 반사되는 어떤 상 같은 거예요. 물에 반사되는 내 모습과도 같은 거겠죠.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는 뭐 이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거기에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겠습니다. 첫 번째로는 자기 판단이고요. 두 번째는 자가 반응인데요. 이 셀프 저지먼트, 즉 내가 내 자신을 판단해보고 내가 이렇게 계속해서 공부를 하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구나. 즉 내가 준비 단계에서 세웠었던 목표와 학습 전략들을 한번 평가를 해보는 겁니다. 이대로 하면은 목표를 잘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아. 이대로 하면 안 되겠는데? 큰일 나겠는데? 목표를 달성할 수 없겠는데? 제한된 시간 내에 공부를 다 할 수가 없겠는데? 이런 여러 가지 판단들을 해보는 겁니다. 그 다음에 자가 반응은 그런 판단 결과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는데 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뭔가를 바꿔야겠죠. 안 되니까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? 처음에 설정한 목표가 잘못됐을 수도 있고 너무 과대한 목표를 설정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. 또는 전략이 좋지 않았을 수도 있겠습니다. 따라서 여기에서는 자기 반추, 내가 내 자신을 되돌아보는 이런 시간에서는 자기 판단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뭔가를 바꿔야 되는지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겠는데 그런 반응들을 이끌어내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당연하겠지만 이 자기 반응, 자기 판단을 한 다음에는 다시 준비 단계로 넘어가야 돼요. 왜냐면 공부라고 하는 건 끊임없이 한번 어떻게 할지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공부를 실행한 다음에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수시로 모니터링하는 겁니다. 따라서 이 순서는 분 단위로도 계속해서 머릿속에서 계속 돌아가는 이 단계라고 보셔도 괜찮을 거예요. 뭐 여기 하는데 10분의 시간을 주고 1시간 동안 공부를 한 다음에 10분 동안 자기 반추를 하고 다시 준비를 하고 이런 과정이 아니라 공부라는 과정 안에서 스스로 내가 내 자신을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자기 통제를 한 다음에 목표를 수정해야 되겠다고 판단한다면 바로 자가 반응이 나와야겠죠. 자가 반응이 나오면 학습 분석을 다시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자기 동기부여에 대한 신념을 다시 한번 챙기고 그 다음에 바로 공부를 실행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보면은 뭔가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는데요. 쉽게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. 공부를 딱 시작을 하기 직전에 잠깐 생각을 하는 거예요. 내가 이 공부를 몇 시간 동안 어느 정도 분량을 할 것인지, 몇 문제를 풀 것인지, 그리고 이 문제들을 풀음으로 인해서 내가 실력이 혹은 성적이 어느 정도 높여지기를 기대하는지 이런 목적을 설정을 하겠죠. 그리고 그런 것들을 도달하기 위해서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인지, 책을 2번 읽고 노트 정리를 한 다음에 문제집을 풀 것인지, 아니면 책을 한 번만 읽고 노트 정리는 안 하고 중요한 내용들만 표시해 놓은 다음에 문제집을 풀 것인지, 이런 방식으로 학습을 실제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미리 계획하는 거예요. 그리고 내가 공부를 잘할 수 있다. 이 공부는 나의 미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.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자기 마음 챙김을 한 다음에 공부를 시작하겠죠. 여기까지의 시간은 그렇게 많이 필요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.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늘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늘상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는 작게나마 계획을 세웠을 건데요. 이 공부기적 스터디 플래너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은 이 시간을 아주 짧게 이렇게 좀 가져갈 수 있을 거예요. 그렇다고 해서 막 10초, 20초는 아니겠죠. 그보다는 조금 더 길 겁니다. 아무튼 그렇게 학습 준비를 마친 다음에는 여러분들은 공부를 시작할 거예요. 공부를 시작하면서 실행과 수행 그리고 자기 반추는 아주 빈번하게 서로를 계속 왔다 갔다 거릴 겁니다. 내가 내 공부를 하면서 중간중간에
지나간 시간과 내가 공부한 것들을 계속 모니터링을 하겠죠. 그러면서 자기 판단을 할 겁니다. 그러면서 뭔가 이상 신호가 있다. 이대로 하면 시간이 좀 부족하겠는데? 라는 판단이 들면은 뭔가 계획을 수정해야 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될 거예요. 바로 이런 단계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메타인지 능력에서 따온 메타인지 학습 전략과도 거의 비슷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와 관련된 내용을 조금 더 잘 정리해낸 게 제가 지금 소개해드리는 이 자기 조절 학습이 되겠습니다. 자,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알고 있는 에빙하우스의 망각 곡선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서 머릿속에 담은 지식을 절대 어디로 날아가지 않게 금방 잊어먹지 않는 학습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